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뭐였지? 자, 어떤 거를 제곱했을 때 값이 이거일 때에는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나온다는 것은 상식 이상의 소리예요. 상식 밖의 소리인데 복소수에서는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것은 zet은 여기에도 뭐라는 거 알 수 있고 zet은 순허수일 때 얘 값이 이제 나온다라는 소리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제 제시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내용의 성질을 알 수 있는데, 자 415번부터 보시면 415번 보시면 지금 여기 1 더하기 i 더하기 z 여기에 제곱이 있어서 얘 값이 음수래. 자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여기 안에 뭐가 돼야 한다고? 순화수가 돼야겠죠? 여기 안에 순화수가 되려면 zet은 바로 얼마? 마이너스 1 더하기 ai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를 제곱했더니 그 모양이 나온다는 거에 의해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라고 바로 찾아줄 수 있겠죠? 그죠? 뭐 a 더하기 bi를 놓고 막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요 모양을 보는 순간 여기 안에 있는 모양,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고? 순화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럼 얘가 순화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이 사라져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 더하기 ai라고 뒀는데 거기 문제에서 zet을 제곱했더니 모시기 더하기 4i가 나와 있다는 소리는 곱해서 2배 했을 때 얘 나와야 되니까 a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다라고 바로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개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요것 좀 이야기해 봅시다. 뭐 어떤 거를 제곱했더니 zet이 순화수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zet을 4제곱했더니 얘 값이 음수일 때에는, zet을 4제곱했더니 얘 값이 음수일 때는 그럼 과연 zet은 누굴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거거든요. zet은 누굴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4제곱했더니 zet이 과연 뭐일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요 과정은 이제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거를 몇 제곱? 4제곱했대. 근데 4제곱은 한 번에 생각할 수는 없고, 4제곱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제곱의 제곱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결론은 zet의 제곱이 뭐라는 소리예요? 순허수라는 소리예요. 그럼 z제곱이 순허수가 나와야 한다는 소리인데, 자 그럼 제가 zet을 a 더하기 bi라고 놓고 한번 제곱을 때려 본다면 여기에서 z 제곱은 얼마 나오고?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2a b의 i가 나올 거여서 얘가 순환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너는 얼마 나와야 되고 0 나와야 되고 너의 값은 0이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그런 결론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a가 b랑 같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b랑 같으면서 a의 값이랑 b의 값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a가 b의 값이 이제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a가 0이 돼도 안 되고 b의 값이 0이 돼도 안 되고, 자 그럼 결론 여기에서 구하는 zet은 a 더하기 ai이거나 또는 zet은 뭐 a-ai이고, 이럴 때 제곱했을 때만 뭐가 된다고? z 제곱이 뭐가 될 수 있다고? 순허수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어때? 같아. 근데 뭐만 다르고? 부호가 달라서 같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a는 주어가 뛰어나도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달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굳이 외우려고 하진 않으셔도 돼요. 왜?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굳이 외우려고 하시진 않는데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얘 값이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 이제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417번 그냥 한번 쳐다보고 갈게요. 417번 흘리듯이 넘어갈 거예요. 자, z 4제곱 했더니 그러면 z제곱이 뭐여야 한다고? 순환수여야겠죠? 그럼 z제곱이 순환수니까 z제곱에 발을 씌워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순환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고, zet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대. 당연하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을 수 있는데 아니지? 안 같을 수도 있지.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 틀렸겠고, 그 다음에 디귿은 zet이 이렇게 생겨있다라는 모양을 알면, 두 개를 더했더니 얼마가 나와? 4가 나왔다라는 소리인데 실수가 4가 나오면 a가 얼마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얘 값이 2 나오면 얘 값도 2고 얘 값도 2 나오면 얘 값도 2니까 두 켤레 복소수의 곱은 어찌됐든 간에 a제곱 더하기 a제곱일 거 아니야? 그냥 8 나오는 거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면 이 증명 과정만 알고 요것만 알고 있더라면 오히려 417번 같은 문제는 그냥 뭐 당연하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당연하게 이제 손쉽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421번은 z를 뭐라고 두고 시작하시는데요? a 더하기 bi라고 두고 시작하시면 되죠? 자,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이건 것 같아요.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421번은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z과 z 반은 어떻다고? 다르다라는 거를 문제에 먼저 써놓는 거야.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z하고 z 반은 같을 일이 없다고. 맞죠? 그러면 그거부터 써놓고 여기에서 z-1의 제곱이 뭐라고?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구하라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의 값이 실수가 나오려면 얘네는 1 더하기 ai 꼴이고 a의 값은 절대로 뭐 0이면 안 된다라고 달아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늘 서술형 쓸 때 만약에 얘가 서술형 문제였다면 서술형 쓸 때 A는 이런 것까지 다 써주셔야 돼요. 이런 거 안 쓰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감점돼요. 1점이라도 감점될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억님 디귿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진행해서 풀어보시면 어려운 거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오셔서 뭐라고 했던 표현이 이제 426번이었죠. 자, 제가 복소수 언어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걔네가 모두 실수래. 그럼 봐봐요. 1 더하기 z 제곱분의 누가? z. 얘가 뭐라고? 실수래. 그러면 여거에서는 켤레 씌운 것도 어때? 같아야겠죠? 그게 복소수의 언어라며. 얘가 실수면 켤레 씌운 게 같으니까 1 더하기 z 제곱의 바. 그 다음에 얘 값은 z 바가 있다고. 그럼 둘이 같으니까 대각대각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얘가 지금 뭐라고 했다고? 요 녀석을 우리가 실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랑 켤레 취한 거랑 어때? 같겠지? 그럼 여기 켤레 씌우고 여기 켤레 씌운 게 같으니까 대각대각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얘 대각대각 곱해주면 z의 1 더하기 z 바의 제곱 이 누구랑 같아요? z 바의 1 더하기 z 제곱이랑 같을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z 마이너스 z 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얘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 바 그 다음에 z 더하기 z 바라고 쓸 수 있고 얘 값이 0 나오겠죠? 넘겨주면 그러면 여기에서 묶일 수 있는 게 z 마이너스 z 바 여기에서는 1 마이너스 z 더하기 z 바에 나오니까 얘의 값이 0이라는 소리는 얘는 얼마? 1이라는 거겠죠? 왜? 얘의 값이 같을 리는 없잖아. 거기에서 보면 얘의 값이 음수라고 했는데 거기 문제 맨 위에 보면 z-z 바 여기에 i가 붙어있는데 음수라고 했는데 야 얘에서 얘 빼면 얼마 나와야 돼? 실수 부분 날라가지? 그럼 실수 부분 날라가면서 얘의 값이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bi의 제곱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b의 값은 뭐라는 소리예요? 양수라는 소리겠죠? 그럼 b의 값이 양수라는 소리는 허수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상황 아니에요? a 더하기 b에서 허수 부분이 살아있으니까 얘의 값이 같을 리는 없다고. 왜? 제시 실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의 값이 0 나온다는 거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로 1 더하기 z분의 누가? z 제곱도 누구랑 같아야 돼? 1 더하기 z 바분의 여기에서 z 바의 제곱이랑 같겠죠? 그래서 대각대각 곱하고 또 식성질 이용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저 할게요. 그냥 곱하면 여기에서 z 제곱에 더하기 z 제곱에 z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z 바의 제곱 더하기 z 바의 제곱에 z이 있는데 자,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z-z 바에 그 다음에 z 더하기 z 바가 나오고 얘 이쪽으로 넘기면 얼마 나오냐? z 곱하기 z 바가 나오고 z-z 여기에서 얘 이쪽으로 넘기면
Z파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0 나오니까 요거랑 요거로 묶어줄 수 있고 묶어주면 Z-Z 바로 묶었더니 야 요거 얼마였어? 위에서 1이었지? 1이니까 얘 값은 1-Z 곱하기 Z 바가 나오는데 여기서 요거 나오는 것까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얘가 0이니까 앞에 있는 게 0을 넣고 결국엔 얘가 1이지? 그럼 봐봐. 지금 얻어낸 게 Z 더하기 Z 바가 얼마? 1이야. Z 곱하기 Z 바도 얼마예요? 1이에요. 요거 유명한 복소수예요. 요것도 역시나 또 유명한 복소수예요. 그럼 Z 바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유명한 복소수잖아. 두 개 합이 1 나오고 두 개 곱이 1 나오는 거 유명한 복소수잖아요. 그래서 얘 값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0의 두 개의 근이 얼마라고? Z랑 Z파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b의 값이 양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제가 방금 돌아다니면서 풀이를 봤는데 요거를 안 외우고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이용하셔서 쓰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이 편해져요. 뒤에 2차 방정식 들어가도 요거 이용하는 거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 여기 430번까지 또 하려는 거 없었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오셔서 쭉 보는데 444번은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 같아요. 444번은 이제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447번을 다 뭐 나오셨어요? 3번 나왔어요? 아닌데? 4번이죠. 447번 봅시다. 아직도 이거를 낚이고 있어. 자, 447번 보시면 지금 루트 x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4가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4x라고 했고 그 다음에 루트 x 마이너스 5 네. 여기에서 루트 x 더하기 6은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x 마이너스 5분의 x 더하기 6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조건 보시면 얘가 이야기하는 거는 x도 뭐예요? 음수고 x 더하기 4도 뭐? 음수인데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등호 성립 여부를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실수 없이 등호 성립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자, 뭔 말이냐면 야, 얘가 0이어도 이거는 성립해. x에 0 들어가도 좌변이랑 우변이랑은 어때? 같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 들어가도 좌변이랑 우변이랑은 어때? 같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 개가 같은 등호가 항상 성립한다고. 요거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x-5는 음수고 x 더하기 6은 양수라는 거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자가 0이 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꼭 등호 성립 여부를 뭐 해야 한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있잖아 꼭 이제 문제 푸는 거 보시면 x가 0다 적고 x가 마이너스 4보다 적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해는 얼마가 나와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서 해보면 얘는 얼마 나오죠? 얘네들은 x가 얼마?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라고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누구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x의 범위를 구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x가 얼마?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가지고 서연아 3개라고 쓰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등호성립 여부를 확인하라는 소리는 아니 분명히 맨 처음에 얘의 값이 내가 0일 때 좌변 우변은 같았어 안 같았어? 같았지? 그럼 얘도 0을 한번 집어넣어 봐봐.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분의 여기 0 집어넣으면 루트 6인데 여기 0 집어넣으면 얘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분의 6 나오는 거잖아.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예요. 이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x가 뭐일 때에도 0일 때에도 추가적으로 된다고. 그래서 그걸 깨주면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는 거. 꼭 등호성립 여부는 확인하셔야지 실수 없이 진행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 할 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값을 지금 적어놓고 해보세요. 보통 질문을 던졌을 때 맞추는 친구들이 한 1명, 2명? 여기는 어떨란지 모르겠네. 했어? 다음으로 가야지. 현호가 얼마 나왔어? 나? 루트 4y? 지연아 아니야 한 지원? 아니야? 한지원 맞지? 얼마 나왔어? 못 구했어? 서연아 얼마 나왔어? 얼마? 2i? 가은아 얼마 나왔어? 루트 6i? 정민아 얼마 나왔어? 얼마? 성민이는? 루트 2i? 루트 6i? 어이 이전 어? 루트 2i 민경 루트 2i 자, 제일 많은 오답이 루트 2i인데 되게 신기하네. 아무튼 봐보자.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방정식 지금 설명 지금 미리 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방정식에 항상 개수로부터 항상 우리는 정보를 얻는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방정식은 항상 개수로부터 정보를 얻어 주셔야 돼요. 뭔 말이냐면 여기에서 일단 두 분이 요거니까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야? 1. 자,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개수로부터 정보를 다 얻어낸다는 소리는 정보를 좀 꼼꼼하게 얻어내려면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하고 두 개의 곱이 1이라는 소리는 두 개의 부호가 어때? 음수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알파도 음수 베타도 음수인 뭐였다? 허수였어요. 허수. 이게 뭐라고? 허수라고.
그럼 이거 켤레 복소도 제가 했었죠? 자, 저거를 구하래. 자, 그러면 뭐 할 거냐? 왜? 자, 저거를 구하라니까 뭐 할 거냐?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제곱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 나오죠? 알파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라고 쓰는 순간 골로 가죠? 그죠? 골로 가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이거에 제곱한다라는 소리는 루트 알파의 제곱 더하기 2배의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 곱하기 루트 베타의 뭐라고? 제곱이야.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면 얘가 나오는 건데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알파.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고 야 여기 있는 건 얼마 나와야 돼?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의 루트 알파 베타가 나와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 얼마 들어와? 1. 여기 얼마 들어와? 마이너스 4. 그러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6. 다시 던진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6 나와. 그러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가 얼마 나와요? 루트 6i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질문. 왜 마이너스 루트 6i는 안 돼요? 아니 루트 6i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i라고 이야기를 안 할까? 근데 답은 루트 6i가 맞아요. 마이너스 루트 6i가 안 돼요. 근데 왜 마이너스 루트 6i가 안 될까요? 나 안다. 그냥 루트 6i라고 쓰신 거예요. 자, 봐봐요. 얘 자체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6이 나와. 우리 생각은 당연히 얘 값이 마이너스 루트 6i가 될 수 있는데 봐봐요. 야, 루트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는 다른 거잖아. 다른 거야. 이거랑 이거랑은 같지는 않은 서로 다른 건데 지금 여기에서 구하라는 모양을 보면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지. 맞지?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안 붙어있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를 구할 때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i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그 자체는 앞에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루트 6i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의 값을 마이너스 루트 6i라고 이야기했다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6i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술형의 얘네들을 출제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i라고 쓰면 틀려요. 되게 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랑 이거랑 다르고 여기 자체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으면 마이너스 루트 6i가 답인 거고 여기에선 지금 애초부터 플러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얼마밖에 안 된다고? 그냥 루트 6i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값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오답이 그냥 얘를 이거랑 같다라고 착각한다고. 2차 방정식에서도 이 문제 있을 건데 제일 많이 하는 오답이 얘를 얘랑 같다라고 그냥 착각해. 이거를 배워놓고서도 어딨어? 이거 음수 배워놓고서도 항상 이 짓 하니까 요거 주의하셔서 실수하지 않게끔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오셔서 또 볼게. 제가 452번 체크했나요? 452번은 답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452번은 요거 실수 없이 좀 진행해 주세요. 이건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패스. 459번도 뭐 하실 수 있을 거고 463번인데 463번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고 앞에 있는 그거 어디냐? 아까 뭐 한 문제 있어요. 뭐 이렇게 1-알파분의 베타인가? 뭐 해가지고 능케이 나와 있는 그 문제 있는데 자 일단 서로 다른 세 복소수 A, B, C가 이제 포인트고 얘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
C분의 1 얘 값이 0이에요. 다 풀어드리지는 않을 거고. 자, 일단은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그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그치? 그 두 개를 연립해서 이제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A 더하기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C지? 그러면 A랑 B만 남기고 C를 이쪽으로 이용했다는 소리는 C만 이쪽으로 이용하면 A, B분의 위에는 A 더하기 B를 뭐라고 쓸 수 있죠? 마이너스 C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럼 요거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C. 그럼 대각 곱하면서 우리가 또 뭐 쓸 수 있어? 뭐 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값이 마이너스 C니까 그러면 C의 제곱이 얼마 나온다고? A, B 나온다라는 것까지 만들 수 있겠죠? 왜? 얘 값이 마이너스 C니까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어때? 같아야 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식 계속 연립해 나가시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식이 있는데 다시 자 여기에서 이거 봐봐라. C 대신에 내가 A 더하기 B를 집어넣을 수도 있지. 그럼 A 더하기 B 집어넣으면 여기에서는 얼마 나와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 A, B랑 같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얼마 나와? AB가 나와. 그럼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A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얼마? B의 제곱이 0 나오죠? 근데 구하는 거 한번 쳐다보실까요? 구하는 거 쳐다보면 뭐 구하래? A분의 B 구하라는 소리지. 그러면 야 여기서 뭐 하고 싶어야 돼? 뭐 하고 싶어 할까요? 뭐 하고 싶어 할까요? 양변을 A 제곱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럼 얘 값은 1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A분의 B의 제곱이 있고 자 이거를 보고 또 들어야 하는 생각 이거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라는 이 식의 누구라고? 근이 없겠죠? 맞아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근 자체가 유명한 복수수였네. 맞지? 그치? 자, 같은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흔들어? 수바로마! 흔들지 마! 여기서 이제 요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얘네들도 돌고 돌면 A의 제곱이 얼마 나오냐면 BC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B의 제곱이 얼마 나오냐면 AC도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럼 결국에는 얘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자 A분의 B는 누구랑 같다라고 쓸 수 있냐면 B분의 C랑 같다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또 C분의 A라고 쓸 수 있어요. 이 식 자체가 비례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부터 뭘 유도할 수 있냐면 는 K라는 거를 유도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설명드렸으니까 두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번에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좀 답내보고 공부해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복습을 마무리하고 시간 없어 시간. 요 문제 학교 시험에 그래도 은근히 되게 많이 출제해요. 학교 시험에서 1학년 문제 유형 있잖아요. 복소수 A, B, C라고 두고 식 변형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문제들 은근히 많이 출제하는데 굉장히 많이 틀려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고 학습하시면서 좀 익혀두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보는 거고요.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조금만 제가 뭐 많이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뭐 방정식 못 푸신 분들은 여기 없겠죠. 방정식 못 푸시는 분들은 없는데 자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항상
물어보는 예제가 있죠. 기존 반 분들은 이제 다 아실 텐데, 자, 요거일 때 a 더하기 b 요거의 값을 구하래. 자, 가은아, 요거 얼마 나오죠? 혜린아, 이거 얼마 나오지? 세연아, 얼마 나올까요? 유정아,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보고 지금 더하고 빼고 곱하고 연립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항상 여기에 지금 구조를 쳐다보니 두 개의 구조가 어때? 똑같은 상황이지. 그럼 거기에서 이제 보고 바로 판단이 서야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x 여기에서 요거의 구조를 보고 바로 판단이 드는 거는 2x 더하기 5가 0이라는 놈의 부근을 뭐라고 한다고? a랑 b라는 해석이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저 해석이 안 나오고 여기에서 더하고 빼고 막 그 짓을 하고 있다. 그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파트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이라는 거는 이러한 두 개의 똑같은 모양의 구조가 있으면 앞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아까 방금 앞에서도 했던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두 근이 이거고 여기에서 그럼 근각의수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연관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겠죠? 자, fx가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 할 때, 자, 얘를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여기에서 f 2x-1, 자, 요거의 두 근은 바로 네모다라고 나오셔야 하는 거고. 자, 그럼 근이라는 거는 항상 대입했을 때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내가 여기에다가 이 손가락 하나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는 소리고,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는 소리고, 여기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어도 뭐가 나와요? 0이 나온다는 소리야. 맞지? 내가 여기에다가 알파가 들어가야지만 f 알파가 0 나오고 베타가 들어가야지만 0 나오니까 내가 이 손가락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 알파가 들어가고 베타가 들어가야 뭐예요? 근이겠죠? 그럼 여기에 알파가 들어오려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돼?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 들어오는 거고, 베타가 들어오려면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두 근이 이거면 여기에 두 근은 2분의 알파 더하기 1, 그 다음에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라는 이런 개념이 바로 서야 여러분들이 이제 근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근이라는 거는 항상 대입할 수 있는 건데, 자, 우리가 뭐 2차 방정식의 풀이해법이라고 해가지고 인수분해랑 근의 공식을 못 쓰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 조금만 다시 생각해볼까?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요거를 이제 풀어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자, 요거를 이제 풀어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자, 우리는 절대로 첫 번째, 여기에서 풀어라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첫 번째로는 근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짓은 항상 개수로부터 뭐를 정보를 얻는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고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거든. 근데 자, 봐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 0. 야, 요거의 근을 구하래. 그럼 근을 구하라고 하면 구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방정식을 풀어가서 알겠지만, 여기 고등학교에서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라는 문제 있었어요? 근을 구하라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할 때에는 근을 구하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근을 구하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보통 우리는 이 근을 대부분 뭐 알파랑 베타랑 가정해 놓고
그 가정한 거에 의해서 개수로부터 정보를 얻으니까 뭘 얻는 거예요? 근각의수의 관계를 얻어내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얻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얻었을 때, 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럼 뭐까지 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까지 할 수 있다. 뭔 말이냐?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였다 쳐봐. 잘 들어요?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였다고 치면 결국에는 인수분해가 되는 x-알파, x-베타가 이거랑 어떤 꼴이었을 거라고? 같은 꼴이었을 거라고. 근데 이거를 알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봐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0의 요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랑 할 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런 문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1-알파, 1-베타를 구하래. 그러면 이제 항상 뭔 짓 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전개해가지고 1-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용해가지고 구한다고. 근데 요거는 있잖아. 요거는 이제 중딩도 2차 방정식 배우면 다 이렇게 풀어. 중학생도 이렇게 푸는데 우리는 앞에서 배운 목적이 인수분해에서부터 쭉 따라왔다면 근을 알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며. 봐봐요. 아니 여기에 두 개의 근이 이거라는 걸 알면 이 식 자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라는 이 식 자체는 뭐로? x-알파, x-베타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 이거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얘랑은 무슨 식이야? 같은 항등식이거든? 요거랑 같은 항등식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죠. 그래서 1-4 더하기 2라고 볼 줄 아셔야 돼요. 단원의 흐름상 보면 다항식의 전개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뭐로? 2차 방정식까지 이어서 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는 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고차 방정식에도 나오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는 식의 세 근을 알파랑 베타 감마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출제했던 문제 보면 요런 게 있고 1-베타가 있고 1-감마가 있잖아. 맞지? 그럼 이런 것도 전개하고 있다고. 환장한다고. 뭐만 대입하시면 돼요? 1 대입하면 끝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근의 의미를 항상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럼 근은 구한다 안 그러면 가정한다. 가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근을 가정했을 때 우리는 두 근의 근각의술 관계에서 개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 얻어내셔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마지막이고 인수분해까지 되면서 여기에서 항등식의 의미로 이어지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근은 항상 뭐하고? 대입하고. 우리는 대입을 하면 얘네들의 역할은 뭐냐면, 대입을 했을 때 얘네들의 역할은 차수를 어떻게 하면 될까? 낮춘다라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은 대입하면 차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자, 뭔 소리냐? 이런 게 있죠? 자, 이 예시를 마저 이어서 볼게요. 요거의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는 거 알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라는 것까지 자동적으로 알고, 두 근은 모두 뭐예요? 양수라는 것까지 얻어내셔야 돼요.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고 여기까지 얻었을 때 이런 문제 있다고. 베타의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3 요거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 있다고.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였으니까 나는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알파를 뭐해서 대입하고, 대입을 하면 뭘 할 거라고? 차수를 낮출 거라고. 그럼 내가 여기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는 얼마 나오는데? 4베타-2 나오죠? 그럼 4베타-2 나오니까 얘의 값은 4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라고 태어날 거고, 얘의 값 여기에만 집어넣어서 뭐 하시면 돼요?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근은 항상 의미가 보통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뭐하고? 가정을 해두고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나? 없어요. 그냥 가정하고 두시면 되고, 그 가정한 다음에 이제 뭐 한 다음, 그 다음부터 뭐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어나가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관점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근의 의미는 제일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흐름이 쭉 이어져야 하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어제 몸을 더 하려고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하는 기본적 의미예요. 기본적 의미고 자, 세 번째로 그러면 근각예술 관계에 대해서 봤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로 야 이거를 풀으라고 했는데 자 A, B, C가 뭐일 때 유리수일 때에는 A랑 B랑 C가 유리수일 때에는 그리고 유리수이고 또 하나 이렇다 P랑 Q가 유리수 그 다음에 루트 M이 무리수일 때 그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유리수인 상황에서 여기에서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여기에서 P 더하기 Q의 루트 M이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얼마가 나와요? P 마이너스 루트 M이 나오죠?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야.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을 때는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잠깐만 하나만 보고 넘어갑시다. 어디 보시냐면 어디였지? 앞에 있었는데 뭐? 여기 있다. 482번. 482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유리수라는 조건이 다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근이 2 더하기 루트 3이면 나머지 한 근을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왜?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에요. 맞죠? 그럼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절대로 2 마이너스 루트 3을 나머지 한 근이라고 두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무조건 뭘 이용하셔야 돼요? 뭘 이용하셔야 될까요? 무리수의 상등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리수의 상등이 뭐야? 여기에서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의 루트 해가지고 표현했더니 얘가 0이면 결국에는 얘가 뭐이고 0이고 얘 값이고 0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무리수의 상등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근을 뭐해서 대입해서 루트는 루트끼리 묶고 그 다음에 유리수 부분은 유리수 부분끼리 묶어서 0 나오고 0 나온다라는 뭘 이용하셔야 한다고? 무리수의 상등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또 이거랑 똑같은 게 뭐가 있어? 복소수의 상등이 있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무리수의 상등을 이용하는 것이 절대로 근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조금만 확장해 보면 우리가 A랑 B랑 C가 실수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P랑 Q도 실수인 상황이라면 자 우리는 P 더하기 Q의 I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얼마 나와요? P 마이너스 Q의 I가 한 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봅시다.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여기에 두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 할 때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자 우리는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가 0 여기에 두 근은 네모다라는 게 이제 바로 출제가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자 아는 분들 이야기해 봅시다. 얼마죠? 그렇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인 관계에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역수분의 성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뭔 말이냐 A가 여기로 오고 B의 값이 여기로 오고 C의 값이 여기로 오면 얘네들은 근이 항상 무슨 관계에 있다고?
역수분 관계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증명까지 알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증명까지 알아주시는 게 중요한데, 자, 뭔 말이냐? 자, 근이 있어. 근이 가정되어 있지. 뭐 할 수 있다고? 대입할 수 있지. 간다. 첫 번째로 대입하면 A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가 얼마예요? 0이죠? 자, 근데 내가 양변을 뭐로 나눠줄 수 있어? 알파 제곱으로 나눠줄 수 있고, 그러면 A 더하기 알파분의 B 더하기 알파의 제곱분의 C가 0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럼 처음 이야기했던 근의 의미에 의해서 요거는 우리가 보고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가 0의 한 근이 얼마라고? 알파분의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맞죠? 그래야지 대입했을 때 이 모양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됐네. A, B, C 요거의 두 분이 알파 베타면 우리는 당연히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의 두 분도 얼마?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인 이러한 역수근의 관계까지 알아둘 수 있겠죠? 그치? 이거는 증명까지 중요한 거고.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어제 문제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CX의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가 0의 두 분은 얼마일까요? 야, 여기까지는 너희가 외우고 있어야 돼. 외우고.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방금 증명해 줬잖아. 이거의 두 분은 얼마일까? 그렇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그 과정이 여기에서 유도가 되셔야 한다고. 여기 문제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분이 유도가 되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차 방정식은 이 내용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493번 보세요. 자, 493번 보시면 옛날에 이제 저희 고쟁이 풀 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의 뜻이 뭐예요? 해석이 되셔야 되는데. 이거 해석하면 쉬는 시간 가졌다가 진행할게요. 빨리. 음수다? 어? 둘 다 음수야? 같아지는데? 쉬는 시간 못 갖겠다. 뭐예요? 뭘까요? 제곱을 해요. 오, 제곱을 해? 복잡해지는 기분 나지 말자. 생각해보시고 잠깐 쉬었다 가세요.